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중요한 알카로이드성 약용물질로 유명한 베르베린을 나무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유럽 매자나무, 인도 매자나무 같은 매자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공부할 황병나무입니다. 황병나무의 제일 바깥 두꺼운 코르크청을 벗기면 황색의 내피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약명으로 황백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여러 중요한 알카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심혈관 및 대사질환 개선 작용을 하는 베르베린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 항염, 면역 조절, 진정, 항진경 작용을 하는 팔마틴, 제트로리진, 펠로덴드린 등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황병나무의 내피입니다. 꽤 두껍지요? 황색인 것이 특징이고 만일 황색이 많이 퇴화했다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끓여서 차로 마시게 되면 중요한 성분인 베르베린 그리고 항염, 면역 조절, 진정작용을 하는 여러 다양한 알카로이드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약효를 나타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피부염, 탈모, 소화장애 복통 설사 이질, 만성간염 간경화, 방광염, 불안, 식은땀 등에 사용하며 하루에 2 내지 10g을 사용합니다. 실제 임상연구로 증명된 효과가 중요하겠지요. 황병나무 내피 추출물을 8주 정도 복용 후에 고지혈증 고혈압의 개선, 항비만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무릎 관절염 개선 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상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면 황병나무 차를 마시면 좋을 사람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과체중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황병나무 그 내피고요. 이렇게 좀 노란색을 띠죠. 이게 5g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보통 처음 드실 때는 10g을 넘지 않으시도록 잡수시는 게 좋고요. 5g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물론 10g 이상도 쓸 수 있지만 그건 전문가의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g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베르베린이 굉장히 쓴 알카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한 불에다가 한 5분 정도 더 꺼주면은 쓴맛이 좀 약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황병나무 내피는 황백이라 그러죠. 이 약명이 굉장히 찬 성질이기 때문에 배가 차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쓰고 찬 성질이니까 여기다 좀 단맛이 나고 따뜻한 성질인 계피를 같이 넣어서 끓이면 좋은데 지금 계피가 없어서 저는 생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5분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이제 달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황병나무 차 맛을 봐야죠. 황병나무 내피 5g에 물 1리터를 넣고 100분간 달였습니다. 생강 좀 넣습니다. 자, 이게 황병나무 색이 좀 우러나서 약간 짙은 생강차하고 섞이니까 생강차 약간 이렇게 좀 황갈색 색깔이 나요. 자, 이렇게 냄새도 좋은데요. 자, 맛을 봐야죠. 좋다. 저 별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확실히 한 5분 10분 덮고 나서 끓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덮지 않고 끓인 거하고는 쓴맛의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쓴맛이 거의 약해졌고요. 오히려 이제 생강을 넣었는데 생강차인데 좀 더 깊이가 있는 생강차 맛이 됐습니다. 그죠? 누가 이걸 누구한테 줘보면 생강차 진국인데 이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으로 설사 구역질은 2, 3일 중단 후에 소량으로 다시 시작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중단, 심하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장기간 과량 사용 시 간 기능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으므로 혈압을 점검하시고요. 진정작용이 있어서 졸리움, 처지는 증상이 생기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합니다. 주의점으로 임산부 수유시는 사용 금지이고 간질환, 고혈압, 위장질환 시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항상 소량으로 시작하고 두세 달 사용 후에 혈압, 간 기능을 점검하시고 한 달씩 휴약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황병나무차, 장기간은 하지 말고 이제까지 공부하신 약용법을 지키시면서 가끔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